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한? 그래 이렇게 느려. 우리가 제일 놀아봐. 무슨 소원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범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 서학쌤이 지금 너무 느리게 나가셔서 그래요. 저희는 이거 하나 빼고 다 나갔어요. 진짜? 네. 자, 우선 오늘,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통합 요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진우의 속삼이인곡, 이렇게. 그치, 오늘 요거 두 개 끝내고 나머지 오면 여러분들 뭐 문제 푸시죠. 꽤 낫겠지? 네. 꽤 나을 것 같은데? 자. 아니면 뭐 독서 진도 나갈까? 아니요. 자, 됐어요. 자, 자, 먼저 4 통합.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기침을 할 건데, 좀 리듬이 좀 끊어질 거예요. 그래도 좀 이해해줘요. 그나마 좀 많이 나은 거예요. 어제 오늘 뭐 약을 엄청 일부러 막 하나씩 먹으라는 거 무시하고 막 2개씩 먹고 막 그랬거든. 정말로 이제 하나씩 먹으라 그래 하나씩 먹었더니 먹기 전보다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감기약인 거야. 먹으면 감기 걸리는 약.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되겠다 2개씩 먹어야 2개씩 먹었더니 지금 괜찮아.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자, 오늘 머리 예쁘다. 자, 볼게요. 자, 가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 자,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지역신문에 게재하기 위해 작성된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뭐 크게 뭔가 없으면 그냥 읽어가면서 할게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냥 읽어갈게요. 학교장. 지금부터 땡땡고등학교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1차 협상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측에서 우리 학교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주셨는데 우선 환경단체 대표님께서 제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환경단체 대표. 현재 학교에서 식수와 화장실 용수, 조경관리 등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쌤 마스크 줄게. 혹시 몰라서. 간지나게 검정색으로 줄게.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너희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또 틈이 있으니까. 알겠지? 혹시 마스크 필요해도 또 달라고 얘기하기 또 뭐 하잖아. 그렇지? 이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선생님 감기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야.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친구 마스크 주세요 얘기하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드리는 거니까 마스크 해. 그렇지. 잘 어울리네 다들. 잠깐만. 이게 바둑이면 지영이 딱 빼야 되는 거야, 그치? 바둑이면 지영이 딱 빼야 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상당 부분을 빗물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대 효과고요. 학교의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학교장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빗물 저장 탱크나 정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위생 문제에 쌤이 세모 친 거예요. 이걸로 반박이라기보단 이걸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환경단체 대표가 네, 어떻게 해결한대요? 정화된 빗물을 비음용 용수, 그러니까 마시지 않는 거, 그죠? 안 마시는 걸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용수, 조경 용수, 청소 용수. 자, 조경 용수는 이제 그 물 뿌리는 거 있잖니? 그치? 화초에 물 뿌리는 거, 그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다면 안심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별표 친 거예요. 이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초기 설치 비용 외에 이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학교장이 유지 보수 비용. 자, 이것을 얘기했더니 환경단체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정적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별표 쳐놨어요. 하지만 학교 예산만으로는 초기 설치 비용도 어렵대. 뭐 하는 양반이야, 이 양반. 자, 초기 설치 비용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저 위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 외에 유지보수 비용 그랬는데 무상입니다. 근데 근데 또 설치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교육청에서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자, 교육청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설비 지원 보조금을 활용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어렵다 이렇게 전부는 어려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부는 어려워요. 환경단체 대표가 만일 전부가 어려울 경우에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 ESG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할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교육청의 보조금 일부, 그다음 민간 보조금 이렇게 받으면 된대. 자, 그랬더니 학교장이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활용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교육청 담당자가 그럼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학교에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범학교 운영 예산을 활용해서 나머지 필요한 예산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운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럼 거의 공짜로 하는 거잖아. 근데 뭘 시간을 달라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쳐놨어요. 자, 이 우리 교장선생님. 자,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대표님, 빗물 저장 정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설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놨어요. 자, 감사해요. 학교에서도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도입할게요. 4월 28일 17시 땡땡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그때 세부 일정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차 회의 그때 하겠다라는 걸 또 알리고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나날락 갈게요. 자, 땡땡고등학교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위에 걸 우리 표제라고 하고 이제 밑에 굵게 적혀 있지 않은 걸 우리 부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표제, 부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찾아 올라갈 수 있도록. 자, 기사 작성 일시 4월 21일? 헐. 몰랐네. 내 첫사랑 생일인데? 첫사랑은 아니고 내가 찌질한 처음으로 빠진 한 방에 반했던 생일인데 임지영이었습니다. 임지영. 여자가 임지영. 지영? 임지영이었어, 임지영. 그래서 사귀기로 해놓고 3일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얘가. 네?
그래? 지영아 왜 그랬어? 저기 그 이화여대 가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3일 만에 사라져서 막 찾아 헤맸지 뭐. 찾아 헤맸다가 이제 어디 재수학원에 있는 걸 이제 알아냈고 그 앞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내가 좀 찌질했어. 이렇게 확 당겼어야 되는 건데 이제 걔도 되게 미안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전개가 됐나 봐.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이렇게 확 당겼어야 되는 건데 또 이런 생각한 거지. 그 어린 마음에 아 그래 얘는 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연락을 최대한 자제해야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었어요. 4월 20일.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 4월 20일. 자, 그 다음. 자, 김땡땡 기자. 자, 우리, 자,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학교 최초로 물자원 절약과 환경 교육을 위해서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땡땡 고등학교 회의실에서 2020년 4월 20일에 개최된 협상을 통해 땡땡 고등학교는 그냥 부교육이라고 할게요. 지역 환경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부교구에서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환경단체는 그러니까 제안한 건 누구야? 환경단체. 이런 주체들 바꿔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체에 동그라미에다 쳐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의 물을 빗물로 대체함으로써 자 비음용이죠, 그죠? 비음용. 그래서 화장실 변기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을 자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교구는 학생들이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설계해달라 그랬죠? 재설계, 그지? 그래서 해준다고 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빗물 재활용 과정을 관찰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2학년 재학 중인 김땡땡 학생은 자 여기서 이제 그 학생의 인터뷰 인용이죠. 인용. 학교 시설을 활용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라며 준비된 멘트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아요? 그쵸? 자, 부교고, 자, 박땡땡 아까 그 교장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렇게 했던. 자,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라며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위생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세모 딱 쳐놓은 거, 그치? 위생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비음용 용수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교구는 자, 빗물을 비음용 용수, 그러니까 위치 빨리빨리 잡을 수 있도록. 업체는 빗물 정화 및 저장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자,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친환경 설비 지원 보조금과 시범학교 운영 예산을 활용해서 그치 지원한다. 자, 땡땡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 지역의 학교 중에서는 부교구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며 이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학교로 확대. 그래서 뭐 공유한다 그랬죠? 정보 공유한다고. 이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다른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4월 28일 27시 땡땡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릴 자 예정.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자 안내했고요. 자, 부교구의 이번 빗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천적 환경 교육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부교구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자, 우리 속삼이인곡 봅시다. 넘어갑시다. 이 속삼이인곡 참 잘 썼어요. 생각보다.
문체가 되게 섬세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도 처음 본 작품인데 섬세합니다. 자, 유배 생활의 고통과 그 다음에 연군의 정서. 당연히 이제 4대부니까 그죠? 4대부니까 당연히 연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 유배 생활 빡세.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3년을 님을 떠나서 4대부가 생각하는 님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3년을 임금을 떠나서 즉 섬에 유배가 되니 내가 언제 무심하여서 임에게 득죄를 했나. 님이 언제 박정하여서 인정이 박해서 날 대접을 소홀히 했나. 거기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건 볼게요. 대꾸와 뭐뭐 했나 뭐뭐 했나.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임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임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부각한다. 억울하게 요거 물결 한번 쳐보시고요. 그럼 뻔하죠? 모함이겠죠? 근데 늘 그렇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은 잘못 없다고. 그죠? 임금을 비판하면 안 되니까.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뭇 여자로다. 갑자기 여성화자 목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 여자가 질투한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간신 혹은 원망의 대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즉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자신이 유배되었다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 보통 이제 이런 거 적을 때 거기 있는 선생들이 이렇게 나눠요. 파트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 파트를 맡았던 선생님은 내가 볼 땐 100% 여선생님입니다. 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적어주셨죠. 어떤 작품 보면 헐렁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이렇게 해주셨어. 섬세하게. 감사합니다. 자, 유한한, 즉, 조용한 이내 몸을, 모함한다? 이러는구나. 나는 조용했는데, 그치? 모함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난 조용했다는 건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말이야.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거기 밑에 써 있잖아. 조용하고 그윽한. 근데 그 조용했다는 거 그렇다는 게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잠깐, 저기 뒤에 있지 않나?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네. 없어. 자, 그래서 거기 뒤에는 요 정도만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러는구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쓴 거예요? 그냥 아무 죄 없는 내 몸을, 그치? 모함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지 뭐. 그치? 내 몸은 그냥 나 자신을 뜻하는. 이과지. 그치?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해야 돼. 문학을 볼 때는 덩어리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의 의역을 하죠. 일부러. 그치? 이걸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게 웃긴다. 봐봐. 자, 유한한. 사실 이 유한한이 그냥 거기 조용하고 그윽한이 원래 맞아. 의미가. 그래서 조용하고 그윽한 이 내 몸을 음탕하다고 말하는구나.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선생님은 굳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 죄 없는 나를 모함했구나. 이게 훨씬 더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의역한 부분이 선지로 나오게 되는 거지. 늘 그렇듯이. 자, 중약.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통하지 못하니. 왜요? 겨울이 왔고, 그 다음에 섬이잖아. 그러니까 육지로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거기 단절에 비추쳤죠. 양식도 절단 낙건을, 그쵸? 절자만 선생님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읽으시면 안 들어와. 이렇게 좀. 절단 낙건을 해서 시옷 같은 거예요? 엄마. 안 중요해요. 쌍시요. 절단 낙건을. 자,
양핍도 끊어졌거늘.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자, 반찬이 있겠으며. 그렇지? 의논을 뭐 좀 생각하게 바꿔도 되고요. 자, 양식이 끊어졌으니 반찬은 없고, 염장을 못 먹거늘. 그러니까 이거 소금으로 절인 거. 자, 소금을 못 먹거늘. 즉, 어육 생선이야 바랄 수 있겠는가? 바랄 수 없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뭐만 잡아주면 돼? 아, 고달픈 삶. 그치? 그렇게만 잡아주면 돼. 고달픈 삶.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서리법까지. 섬 안수심리의 일년초가, 자, 희한하구나. 즉, 일년초가 희한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섬이 다리 그렇지. 그렇지. 거기 밑에 써 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아침 저녁밥도 못 익힐 때 방이 덥기를 생각할까. 즉 뭐냐면 밥을 익히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방이 따뜻하기를 생각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춥단 얘기예요. 설날 클명절. 그래서 왼쪽에다가 가난, 그리고 가난을 섬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적. 근데 보통 가난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실적이에요. 알겠죠? 가난 얘기가 이렇게 몇 줄 나오면 무조건 사실적입니다. 고달픈 삶이 나오면.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서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라왔으니. 오른쪽에 물결 친 거 보이죠? 유배지의 생활곡. 이거 볼 거예요. 올랐으니. 야, 그냥 이 몰골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자, 그 다음 춘풍 도리와야 못 본다고. 자, 상관하랴. 자, 무슨 얘기냐면 봄에 피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자, 못 본다고 상관하지 않겠다. 자,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는데 가을에 쫓겨난 신하를 자, 누가 우시며. 구런이, 그러니까 누가 저기 누가 우시며라는 건 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신하를 누가 걱정하며 우시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걱정을 하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구런은 여러분들 그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런하면 무조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과 슬픔이에요. 구런은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니까 우리는 고사?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 고사. 어디 가서 구런이 여기 온들 자, 무엇으로 자, 저녁에 먹을 수 있을까? 거기 오른쪽 한번 볼게요. 낙모가절은 국화와 관련해서 풍류를 즐겼던 옛일에서 비롯한 일이고, 구런은 국화를 소재로 흥취 있는 시를 쓴 인물이래요. 유배지는 국화가 자라지 않는 곳이어서 국화와 관련된 것을 누리기 힘든 곳. 그러니까 뭐야? 아, 힘들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가볼까요? 가을에 다하도록 국화를 못 봐서 구런은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끝이 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때와 모기 때는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아이고야, 뱀과 전갈도 있네요. 지네는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열거 사실적 묘사.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 없고 단점만 가득하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를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서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구나. 그러니까 자손도 없어. 어떻게?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들더라도 구조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반개,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곳인가 봐요. 어디지? 그 한양에. 그죠? 한양에. 그러니까 오기 전에 집. 반개에 있는 내 집 비어 있은들 누가 지킬꼬. 그러니까 거긴 지금 비어 있는 거야. 지금 유배 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 자, 임금님께 하사받은 1000권의 책이 그 빈집에 묵혀 있으니 존벌레가 다 먹더라도 누가 그것을 관리하며, 원래는 이제 포세는 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리다인데, 그러니까 벌레 이렇게 먹으면 햇빛에 이렇게 말리는 거 봐. 그치? 근데 그냥 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관리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못하게 금지할 것인가? 왜? 사람이 없어. 자손도 없으니까.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억울함. 그치? 억울함, 결백함, 강조. 주나라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때에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어갈 것이니, 주나라 문왕 나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사 이렇게 또 보셔도 되겠죠. 아따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임금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자, 나를 부르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른쪽에는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거기 오른쪽에 막 적혀 있는 거. 자신이 유배당한 까닭은, 거기 찾았나요? 그 밑에 거, 두꺼운 거. 유배가 당한 까닭은 현재 어진 정치가 펼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 이건 이제 현실을 이제 비판한다. 천지에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자, 우리 임금이 아니시면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충이라고 적어놨어요. 시운이 불행하여, 즉 시대가 불행하여서 천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님이 모르실까?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자가 먼 곳으로 유배온 까닭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긴 소매 들고 앉아서 옛날의 잘못을 헤아리니 성찰. 나는 우직한 게 본성이고 망령됨도 자, 내 죄로 돼. 보통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와요. 망령되다. 정말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보통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임금에게 충원, 간언을 해서 유배 갔을 때 자기가 망령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 망령됨이 미쳤다. 미쳤다? 미치다. 노망할 때 그 망이 이 망령이야.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노망이라고. 어리석다. 이게 좀 더 낫겠다. 그지? 미쳤다보다 어리석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이제 그렇게 충원이나 간언을 많이 해서 유배 올 때 내가 망령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근본을 생각하면 그렇지. 다 님을 위한 정성이었다. 자, 1월 같은 해와 달 같은 우리 임이 자, 거의 굽어보실 거야.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이미 자신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 그렇지. 날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내 생각하고 계실 거야. 날 살리신 이 은혜를, 즉 죽이지 않고 나를 유배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쭉 선 따라가면 유배는 한편으로는 징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한 일이기도 해서 화자에게 유배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임의 은혜를 확인하는 정말 자세하게 적어줬어. 진짜. 누구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다.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결초보은이라고 있어요. 풀을 묶어가지고 이제 은혜를 갚는. 자, 그래서 결초보은을 생각하는구나. 광주리에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맑은 새벽 혼자 누워서 백두음을 슬피 웃고. 그래서 거기 백두음이라는 게 있죠. 백두음이라는 거 거기 밑에 보니까 원망의 마음을 담아보낸 시래.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이런 시를 읊었니?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그냥 슬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님의 마음을 되돌려 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래요. 황금을 못 얻으니 자 장문부를 자 어이하리. 그래서 밑에 그냥 이렇게만 사랑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자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거니까 화자 자신을 여성 화자로 치환하는 거죠. 그죠? 자신을 여성 화자 알 수 있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서 상자 안에 두었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앓고 고향에 돌아갈 꿈 바다를 밟아 건너서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님을 옥루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밤마다 님을 모셔서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님과의 재회를 꿈에서나마 늘 꿈 모티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루고 싶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일당 오불에 수답이 여향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그냥 고사인용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자세히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밑에 물결친구만 보세요. 님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여 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저 청와대로 다시 불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야. 어촌의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자 우리 자 옥과 같은 소리죠. 바로 이제 임금님의 목소리래요. 귓가에 들리는 듯하고 자 우리 어로향 자 바로 임금님에게서 나는 향기 이 옷과 소매에 자 뭐 품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움.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뭐야? 꿈이 언제쯤 현실이 될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꿈이 언제쯤 현실이 될까? 에이 내비두자 임금께서 자 뭐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즉 이 유배를 다시 고치는 거야. 그치? 다시 불러주시기를 자 바라노라. 자 넘어갈게요. 자 속삼인곡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대꾸 의문형 표현 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열과 사실적 묘사 그냥 전체가 쭉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요 거기 보면 대꾸 의문형 표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열거 이거는 가사의 가장 디폴트 값입니다. 이건 가사의 디폴트 값이야. 가끔 열거가 빠지기도 하는데 적어도 대꾸 의문형 표현 서리법이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그냥 열거까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가사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네? 왜? 왜요?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너 아픈가 해서.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자, 뭐 아픔이 아니고 하품이군요. 좋아요. 깜짝이야. 자, 속 3인곡에서 임의 성격. 자, 임의 성격은 자 억압의 주체, 그래서 화자의 유배형을 결정한 존재고요. 자, 용서의 주체, 화자가 겪는 유배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잠깐만. 네. 37분. 그래요. 뭐? 그 아까 여기 화작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10번째 발화에서요. 누구? 교육청 담당자? 네. 근데 거기에서 얘가 정보 지원해드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일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아까 선생님 얘기 안 했었나? 했었지? 했었어. 자, 잠깐 쉽니다. 자, 잠깐 쉬시고, 쉬시고, 한 10분 정도 쉰 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세요. 네, 선 강의 들어도 돼요? 응? EBS 강의 들어도 돼요? 그럼? 네. 외부 스피커만 아니면 돼? 블루투스. 언니가 궁금한 게 있어. 야, 얘가 뻘짓한 전에 구비하고 왔대. 네? 우리 예서 까먹는다. 얘 오늘 그거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무슨 활동 있나 보구나, 학교 일로. 오늘 지금